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분석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정치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운명을 가를 3월이죠. 3월에 탄핵이 인용되느냐, 또 기각되느냐, 아니면 각하되느냐, 뭐 등 여러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명을 가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또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임명되면 등등 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설 굉장히 많았는데 도대체 트럼프 지원은 언제 오나? 이거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지원은 언제 올 것이며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들어올 것인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트럼프의 지원은 언제 시작되나? 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파텔 FBI 국장도 이제 거의 뭐 트럼프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진영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임명이 되었죠. 그런데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임명된 지 벌써 이제 뭐 일주일 지났습니다. 물론 임명하자마자 뭐 미국 국내 일도 많은데 야, 한국 이거 가만두면 안 돼 해서 한국을 자기가 할 일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는다. 이건 정말 우스운 상상이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시작되나? 이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 어떻게 진행될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치료가 가장 힘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일단 미국에 왜 가장 중요하냐? 지금 중국이 상대입니다. 중국이 상대인 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동맹국 중에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동맹국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또 만약에 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대륙의 교두보를 통해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도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교두보가 되겠죠. 만약에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면 이를테면 대만에서 상륙작전, 그러면 뭐 상륙작전 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대만 건너편. 그런데 거기에서 베이징까지 얼마나 멉니까? 또 오키나와를 바탕으로 상륙작전, 뭐 그게 해봐도 산둥반도 남쪽 뭐 여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또 상륙작전 할 때 희생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산둥반도 남쪽에서 베이징 역시 멀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치료가 힘듭니다. 왜냐? 이 암세포가 워낙 넓게 퍼져 있습니다. 왜? 지금 뭐 이 몸 전체의 절반 이상을 뒤덮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암세포가. 그래서 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암세포를 전부 다 드러내면 사람 죽죠.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것만 딱 드러내고 나머지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어떻게 딱 드러내고 치료에 들어갈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 사례 보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앙겔라 메르켈, 뭐 정말 우리 한국 언론에서 이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신화적인 전설을 만들었죠. 검소하다, 뭐 걸어서 출근한다, 자전거 타고 간다, 뭐 등등. 자,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이 집권했던 16년, 그리고 그 이후에 숄츠가 집권했던 지난 3년여,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 독일은 3인당이 집권하면서 좌파 정당이죠. 완전히 독일을 말아먹은 겁니다. 독일 사회, 그리고 사회의 각종 이 갈등, 특히 무슬림, 아프리카계 이민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PC주의 하느라고 그들이 지금 독일에서 일으키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 등등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독일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우파 정당 중에서 강경 우파 성향의 AfD, 그러니까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름의 정당이에요. AfD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라는 설이 있고 뭐 등등 해서 이 인지전 그리고 압박전 등 여러 서비스를 한 끝에 지난 2월 22일 독일 선거에서 우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일단 이 독일 집권당이었죠. 3인당은 원래 그들의 지지도는 25.7%였어요. 그런데 9.4% 하락해서 16.3%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1당에서 3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1당은 4.5% 오른 이 기독기민당이에요. 이 기독기민당 같은 경우는 근소한 차이로 2당이었고 우파정당입니다. 그래서 집권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 기독기민당이 4.5% 오르면서 제1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기민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녹색당이 있습니다. 녹색당, 뭐 우리나라도 녹색당 그럼 다 좌파 정당이죠. 여기는 꽤 컸어요. 14.7%였는데 마이너스 2.4%에서 12.3%로 쪼그라들었고, 그리고 FDP 여기는 10% 넘었는데 6.7%나 마이너스가 되어서 좌파 정당입니다. 4.7이 됐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우파 중에서도 선명한 우파, 이걸 이제 독일 좌파 언론들은 극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냥 선명한 우파입니다. 이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 정당은 지난 선거 때는 10.4%였는데 이번에는 10%가 더 올라서 무려 2배가 된 거죠. 20.4%, 2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레프트 파티, 그리고 좌파, 이름 자체가 그냥 좌파예요. 극좌죠, 극좌. 파 레프트 파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 늘었어요. 3.6% 늘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진영이 딱 여기도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3.6% 늘어서 8.5%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소정당이 있고요. BSW도 우파입니다. 4.9%. 뭐 지난번에 거의 없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범좌파는 마이너스 14.9%, 범우파는 플러스 19.4%. 그러니까 범좌파와 범우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4%가 왔다 갔다 해버린 겁니다. 벌어져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된 결과를 넣은 이유가 바로 미국의 지원입니다. 자, 좌파 장기 집권으로 정말 심각하게 망가져 있던 독일인데 이거 정말 민주주의 국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독일은 PC주의 하느라고 무슬림들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 무슬림들이 그들은 뭐 너무나 독특한 그들의 이슬람교의 그 규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교도는 뭐 강간해도 된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일단 2월 18일 독일 현지 매체 보도인데 이런 일이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경찰이 온라인에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담은 만화를 올린 용의자의 집을 급습하며 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체포했어요. SNS에 이 독일인은 게르만 쪽의 독일인이죠. 백인이죠. 이 독일인은 무슬림들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SNS에 만화를 그려서 그 풍자하는 거가 만평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몇 카트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종차별, 인종혐오, 무슬림 혐오, 이제 이런 게 담겨 있었다는 거죠. 경찰이 그냥 그 집에 급습해서 노트북, 휴대전화 다 압수하고 체포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표현의 자유가 사라져버린 독일인데, 그 표현의 자유는 무슬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사라졌다. 그래서 무슬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이런 그 사람이 펼쳐놓은 정책이 바로 무슬림 이민을 대거받는 건데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압박 그리고 인지전으로 완전히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2월 14일 JD 벤스 미 부통령이 뮌헨 안보회의, 뮌헨 갔어요. 독일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2월 14일 같은 경우는 이 선거 8일 전이죠. 그러니까 선거 그냥 8일 딱 남겨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유럽 안보에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 중국이 아니라 이민정책 실패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부 세력들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거나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을 때 살아남을 수 없다. 유럽 정치권이 일부 정당을 극우라며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런 짓을 하는 유럽을 미국이 방어해줄 가치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 어떤 그림들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황당한 출산을 하는, 자기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그림들 그렸었죠. 여기 아까 만화, 무슬림에 대한 혐오, 만화 그랬다고 체포해 갔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그거 봐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지난 선거 때 종로에 그 벽에다가 그 건물 주인이 좌파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완전히 혐오하는 그런 그림을 벽화를 그렸는데 그것도 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또 좌파에 대한 뭔가 표현을 하면 또 잡아가겠다, 또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독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부 정당을 극우라며 배제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일부 정당이 바로 AfD입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 선명 우파죠. 자, 그런 짓을 하는 유럽을 미국이 방어해줄 가치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미넨 안보회의, 안보담당 회의를 하는데 여기 가서 니들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우파들의 목소리를 내려앉히고 그리고 이 AfD 당을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하면 우리 주독 미군 철수해버린다. 이런 압박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거 8일 전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이재명 이런 거 집권하면 우리 여기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 고려한다. 이런 말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특히 지금 유럽은 전쟁의 위협에 크게 시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일론 머스크가 팩트체크, 일론 머스크가 독일 선거에 개입한 방법이라고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의 신보기자 빅테크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독일의 극우 정당인 AfD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자신의 플랫폼인 X에서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머스크의 게시물은 독일은 물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공유된다. 그가 자주 인용하는 비셰그라드 24는 보수, 극단주의, 가짜뉴스를 자주 퍼뜨려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다. 자, 이런 보도를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이 인지전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 트위터, 지금 X로 이름을 바꾼 그게 이제 머스크가 샀지 않습니까? 여기에 알고리즘을 기가 막히게 또 했는지 이 AfD, 그러니까 이 선명 우파 정당에 관한 이 옹호하는 그런 이 게시물은 알고리즘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끔 해요. 그리고 우파에게 불리한 것들은 노출이 안 되게끔 해요. 지금 우리 한국은 반대로 우리 같은 우파 성향의 목소리는 알고리즘에 잘 안 나오게끔 만들고 좌파 성향의 목소리는 알고리즘에 잘 나오게 만들어 놓는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반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또 계속 자신이 또 이 X의 CEO니까 야, 내가 올린 거 그냥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 세계 X 이용자들에게 딱 그냥 접속하면 다 뜨게끔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 독일 좌파를 비난하는 글 적고 독일 우파를 옹호하는 글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리트윗하고 비셰그라드 24는 이제 보수 우리나라 선거 관련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을 이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압박, 인지전을 통해서 독일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이 노동당과 보수당, 우리가 이제 그 두 개 정당을 기억하죠. 영국의 의석이 650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보수당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보수당의 의석은 불과 121석입니다. 근데 노동당은 402석이에요. 그래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와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 키어 스타머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
레짐 체인지 하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25년 1월 9일 날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가까운 동료인 일론 머스크가 영국의 다음 총선 전에 키어 스타머 총리를 축출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논의했다. 머스크는 영국 노동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 중이며 영국 정부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영국 내 대한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모색 중이다. 자, 여기 영국 정부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이 말은 레짐 체인지 하겠다 그 말이죠. 강제로 레짐 체인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 내 대한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650석 중에서 이 노동당이 402석 그리고 보수당이 121석이면 그 두 개의 정당을 합하면 523석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127석은 군소정당들이 이제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픽해서 그 정당을 확 밀어주는 것을 모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서 일론 머스크가 자금도 지원하고 또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쫙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1월 9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2월 아니겠습니까? 2월 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작업은 이제 어떻게 했냐? 키어 스타머 총리를 아주 나쁘게 프레임을 짠 겁니다. 이를테면 좌파들이 잘하는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희한한 프레임을 짜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든지 그런 건데, 그냥 딱 하면 딱 오르는 거 제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아동 강간 방조범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그냥 그거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정당, 그러니까 영국개혁당을 밀어주고 있어요. 영국개혁당은 5석에 불과한 아주 군소정당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자, 일단 왜 아동 강간 방조범이냐? 이 키어 스타머 총리가 검찰 출신이에요. 검사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을 할 때 영국에서 정말 놀라운 범죄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진행됐던 걸 그때 터진 건데, 파키스탄계 이민자들로 구성된, 즉 무슬림들이죠. 범죄 조직이 아주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동들, 이런 아이들을 납치해서 야, 밥 줄게, 우리가 키워줄게, 따뜻한 집에 살게 해줄게 하고 데리고 와서 그들을 집단적으로 계속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영국에 이민자들 많죠. 왜냐?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 인도가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면서 이슬람 계열의 파키스탄은 따로 분리 독립을 해서 이제 파키스탄이 됐고, 그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는 또 따로 독립해서 나중에 방글라데시가 됐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락 그룹 퀸이죠. 퀸의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 지금 죽었는데, 그 프레디 머큐리도 파키스탄 출신이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계 범죄 조직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도 1,4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1,400명을 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나쁜 짓을 한 이 범죄 조직에 대해서 무마를 해준 겁니다. 이 키어 스타머 검찰총장이. 왜냐? 무슬림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정치해야 되는데 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쟤는 아동 강간 방조범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들어보면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프레임이 짜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영국 개혁당을 지지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선거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설도 있는데 계속 얘기를 이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올해 영국이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하니까 여론조사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극우 포퓰리즘 정당, 더 타임스에서 보도했는데, 여튼 여기는 다 그냥 극우라고 그래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 개혁당이 더 타임스, 스카이 뉴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주류 정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영국 개혁당 지지율은 25%로 집권노동당 24%, 제1야당인 보수당 21%를 앞질렀으며 이는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인지전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전으로. 완전히 그냥 프레임을 짜서 눌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방정권부터 교체하겠다. 이제 이 선거의 스케줄이 그러니까. 그래서 650석의 의회 의석 중에서 불과 5석에 불과했던 영국 개혁당이 일론 머스크의 인지전에 의해서 지지율 1위가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무섭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고든창 변호사. 저는 이 고든창 변호사가 이 한국을 지원하는 창이다. 이렇게 보는데 계속 매일매일 지금 한국을 지원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2월 26일 날 한국민주당의 지도자들, 특히 문재인과 이재명은 중국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경의를 다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더욱 침투해 체제를 전복하도록 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중국 하수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싸워야 되는데 중국 하수인이 한국에 집권하게 놔둬선 되냐, 이제 이 말인 겁니다. 또 그걸 또 한국인들에게 설파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그리고 2월 25일 날 한국의 애국자들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 그들은 이제 세계의 영웅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애국자들, 우리 태극기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자 이 말이죠. 2월 22일은 한국을 구하라. 지금이 우리가 행동할 순간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 내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곧 한국에 지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 지원의 모습은 바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일단 한국은 독일처럼, 저는 영국처럼 인지전만 하는 게 아니고 독일처럼 인지전과 억압이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인지전은 아니 쟤들 뭐 전부 전과자야.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왜 찢냐. 뭐 이런 거 할 말 많죠. 이제 그런 것들 인지전하고 또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의 거의 뭐 지금 사실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지 않냐. 저런 헌법재판소라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숭고하고 고귀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저거 없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허영 교수가 헌법재판소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거 나오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13818 제재를 통해서 야 이재명 너 북한에 송금했지 제재. 야 뭐 누구 너 뭐 어떻게 했지 제재.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처럼 이런 국가에게, 중국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국가에게 만약에 중국의 하수인이 집권을 한다면 우리 미군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한국 땅에 우리는 겁이 나서 있을 수가 없다. 나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주한미군 철수론 이런 거 딱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가능성 높은 게 바로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에 나 곧 가겠다. 3월 달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 그는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국내 유력 조선소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 라고 2월 26일 언론 보도 종합이 나왔는데,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이 목표는 명확해요. 적은 예산으로 미군의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근데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해군력으로 세계를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해군력의 핵심은 군함인데 미국에서 만드는 군함이 너무 비싸요.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적은 예산으로 전력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건조하면 싼데, 그런데 한국에서 군함 건조 이야기하러 지금 오겠다는 건데, 그럼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한진이죠. 뭐 이런 그 조선소를 우리 활용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엄청난 이지스 레이더라든지 전투체계라든지 이런 첨단 정보가 조선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집권을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줄 수 있냐 라는 억압. 그러면서 저렇게 정말 저런 자들이 집권하면 나는 우리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군 철수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억압. 저는 3월 달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독일이든 영국이든 대안이 있었어요. 계획을 억압하고 또 인지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독일, 영국은 미국과 협업하는 구심점이 있었어요. 독일은 AFD, 영국은 영국개혁당 있는데 한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미국과의 협력의 구심점은 어디 있냐? 거리에 있어요. 광장에 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나서서 미국과 함께 정계 개편을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국의 지원은 이런 방식으로 올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저들이 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이 어마어마한 조선소 물량 우리는 밀어줄 수 없다. 자, 이런 발언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제재안 이런 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에 들어간다면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